그러니까 세종시라는 그 태생 자체가 뭐 행정복합 그 수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선거철마다 가격이 급등하고 대선 공약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종시가 뭐 한 2021년도에는 40% 이상 한 해에 상승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승의 폭도 좀 큰 상황에 있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효선입니다. 사실 2023년부터 전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다라고 평가를 해도 이제 좋을 만큼 서울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여름 정도에 서울의 일부 지역이 굉장히 이제 과열이 됐었고, 올해도 2월부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재지정되기 전까지 한 1개월 정도 굉장히 몇 개 지역이 뜨거웠던 적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전국은 굉장히 관망세가 올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탄핵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였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6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확실해지겠다라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그런지 오히려 또 다른 때보다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대선의 후보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대선의 공약들이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자라는 관망세가 좀 더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공급의 확대, 뭐 특히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는 굉장히 좀 추진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정권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기획을 해서 뭐 윤 정권 때도 이어왔던 거고, 그래서 또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3기 신도시와 세트로 진행되고 있는 게 GTX인데, 2기 신도시가 일부가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큰 이유가 교통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이번 3기 신도시는 GTX와 함께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GTX는 지금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이제 입주까지가 아직까지는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공급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그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내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보면 작년부터 인허가는 좀 있었어도 건설이 착공되거나 하는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내년만 이제 입주가 적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부터가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규 물량들의 부족이 사실 이제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들, 특히나 지금처럼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급을 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재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좀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되는 게 가장 1순위긴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으로서는 언제 될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에서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주택 공급의 양을 늘리는 거에서는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3기 신도시와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예상했던 분양 물량을 다 하지 못하고 그게 올해로 좀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올해로 넘어온 것들도 상반기에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또 하반기로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비의 지속적인 이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앞으로는 더 재정비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도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많긴 한데, 공사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재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다 올랐는데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은 줄어들 거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또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또 생각보다 너무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너무나 좀 하향 안정세, 관망세를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비용을 감당할 만한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올라간 그런 공사비를 분양가에 다 이제 녹여지게 되는데 그런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더 분양가보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기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외에는 일단은 조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입주 물량이 매년 줄어들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급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아파트 유형이 전체 65% 가까이가 되고 서울은 한 5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노후되는 게 그렇게까지 뭐 주거의 질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다른 그런 개별성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라는 거의 동일한 형식의 주거 형태에서 우리가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축과 예전에 뭐 3, 40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와는 굉장히 퀄리티가 좀 다른 거죠. 여러 가지 구조도 그렇고 특히나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신축에서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신축은 지금도 적은데 앞으로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그 태생 자체가 뭐 행정복합 그 수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선거철마다 가격이 급등하고 대선 공약에 꼭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있으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호가가 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세종시가 뭐 한 2021년도에는 40% 이상 한 해에 상승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지금 시기가 한 4년 정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승의 폭도 좀 큰 상황에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청와대라던가 이제 국회가 전체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쪽이 행정 수도로서의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뭐 위상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거주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고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좀 더 빨리 움직이자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투자 수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현재로서는 세종시 정도밖에 없거든요. 광역시가 지금 제대로 된 예전과 그런 그 똑같은 도시의 기능을 지금으로서는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외지의 인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청약 제도에 있어서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도 외지에서도 이제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 투자 가치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획했던 만큼의 인구가 아직 다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발 계획들이 그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주거단지로서의 또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너무나 언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서만 봤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중하게 가격들의 추이를, 과거의 추이도 지켜보시고 또 앞으로의 것도 전망하면서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가 정말 좀 이렇게 슬프게도 탄핵이라는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탄핵 정권과 전후의 그런 부동산 수치를 비교해서 이미 많이 좀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단기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또다시 뭐 회복이 되거나 말씀하신 다른 경제적인 여건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등 좀 단기적인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이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건 근데 이제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야당의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일단 세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그게 취득세, 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 모든 것들을 강화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미리 매물을 내놓기도 하시고 또 수요자들은 미리 매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제적인 부분은 사실 강화될 거라는 의견이 좀 더 저도 강하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양도세 같은 부분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을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저가 매물 위주로는 매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그 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타이밍보다도 그 매수 대기자들 중에서 뭐 넉넉하게 주택을 사실 수 있기보다는 사실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더 많으신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내가 이 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달라지거나 평형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됐을 때 매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고 막 이렇게 영끌해서 매입하시면 과거의 영끌처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에 대한 제도 자체가 과거의 영끌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DSR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이제 버는 소득에서 어느 정도 40%라는 그 안에서 상환 능력이 있어야지만 대출이 가능한 거라 그 범위 안에서 매입하는 건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를 매입 금액으로 생각하시고 주택을 이제 언제 살지 타이밍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직 소화가 되고 있지 않은 기간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저가 매물 위주로 한번 매입을 시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